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매일 살펴보는 제약바이오 특징주예요. 오늘 경보제약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경보제약이 이 고순도 팔로노세트론 중간체 제조공급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헤럴드 경제부에 따르면 중군당 홀딩스는 자회사 경보제약이 고순도 팔로노세트론 중간체 제조공급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0일 공시했죠. 회사 측은 이 라세믹 체인 중간체를 무기염료 및 혼합용매의 조건하에서 반응시켜서 고순도와 입체 선택적인 팔로노센트론 중간체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보제약의 차트를 보면 사실 경보제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거의 대바닥을 찍고 있죠. 경보제약이 예전에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한 어떤 이슈로 다 많이 올라왔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고,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될 두 개의 자리, 즉 5개월 선과 20개월 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추세가 다 깨졌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대바닥권을 찍었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다 대바닥권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해 줄 만한 위치에도 와 있습니다. 주봉의 차트를 잠깐 보면 우리가 중기 추세의 턴을 확증하는 걸 5주선의 돌파 안착으로 봐요. 이렇게 5주선을 돌파 안착해 놓으면 반등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역시 이때가 언제냐면 이 8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5주선 돌파 안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종가상 5선 돌파 안착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5선 돌파 안착해놓은 추세 턴이 이루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현재 경보제약의 위치고요. 사실 이 거래량들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 매도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좀 사모으고 팔고 이렇게 이제 좀 매도세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세가 강하거나 그러진 않는지, 즉 거래량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쨌거나 조금은 지지부진한, 거래량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죠. 근데 추세 턴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래량이 실리면 좋은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는 대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새 우리나라 이 확진자 수가 꽤 크죠. 지금 7,000명을 이틀째 돌파했는데 역시나 이 음압병동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GH 신소재가 상한가를 갖고 오텍이라든가 원방테크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Y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도 음압병동 관련 잘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월봉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대바닥권에 있고 그러고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격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꽤 반등해 줄 만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20개월 선 기준으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약한 게 좀 흠이긴 해도, 역시나 보시게 되면 20주선과 5선을 회복 앞두고 있죠. 이번 주에 20주선을 깔끔하게 회복해주면, 즉 일봉에서도 생명선이 21선을 회복해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SY 또한 20주선을 회복해주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월봉에서 위치가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죠. 높은 데가 아니고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할 여력이 훨씬 있고, 설사 밀려서 떨어진다 해도 어디 오갈 데가 없을 정도로 좀 낮은, 가격이 좀 저렴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틀 전에도 역시 음압병동 관련 움직였다가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다시 한번 6%대, 7%대 강하게 상승해 줬는데, 역시 이동식 음압병동에 관련한 이슈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참 걱정인데 7,000명 확진자가 거의 이틀 연속으로 터졌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SY가 이동식 음압병동에 단기간에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압병동, 즉 병실이 많이 부족하죠. 관련한 이슈로다가는 주가가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지표적으로 봐도 거래량이 근간에 실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잠깐 단기 단타적인 성향에서는 좋은 수익을 줄 수도 있고, 또 한채 바닥권에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아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SK바이오팜에 관련한 이슈가 있어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주가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좀 바닥권까지 와 있는데, SK바이오팜이 바이오학회에 대한 참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그래요.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여기서 아무래도 좀 좋은 발표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에 대한 주가도 좀 상당히 좋은데 5%쪽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장에서 고점이 26만 원을 찍으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떨어지고, 이 3개월 전에 이 저점이 이 정도가 대바닥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를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좋은 건 주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5개월 선을 돌파한다는 것. 즉 5개월 선이라는 게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이 선으로 나타나ക്കാൻ 편해요. 그 자리를 돌파해 놓다니 장기적으로 주가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주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5선 돌파의 안착은 제가 깔끔하게 추세 턴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깔끔하게 추세 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좀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5주선 돌파가 나갈 때 20주선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느냐 결정이 되는데 20주선의 가격이 10만 8천 원대, 즉 10만 6천 원대 이 자리를 딱 맞고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다음 주에 한 주 정도는 음봉으로 쉬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다음 주에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주봉에서 5주선 같은 자리를 잘 지켜주는 자리가 바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추세를 완벽히 틀었죠. 다중바닥. 이게 바닥권에서 다중바닥을 잘 형성한 이후에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라 20일선이 따라 올라가죠. 따라서 5일선을 깨지 않는 자리, 주식이 조금 밀려도 21선 지켜주고 다시 돌아 나간다. 이런 SK바이오팜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역시나 저점에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 찍고 턴하는 이런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죠. 투자자매 동안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 외국인들, 자,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보이고 꾸준히 이 외국인들하고 이 기관들이 좀 사는 모습이 보여요. 사실 제약바이오주의 가장 큰 좀 단점은 그동안 원체만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거의 다 대바닥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좀 살만한 종목들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서 이 저점이 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죠. 지금 이게 비싸고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사모으면 중장기적으로 SK바이오팜은 바이오주가 살아날 때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고생시켰던 게 박셀바이오죠. 저도 예전에 박셀바이오 영상을 많이 찍어드렸었는데 이 박셀바이오가 이 반려견 항암 면역 치료제가 좀 허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박셀바이오 차트를 보면 사실은 엄청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 10,0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30만 원, 30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주식은 50배도 가고 100배도 갈 수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에 물음표가 달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조정이 들어와서 계속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절대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이 깼고 돌파해줘야 될 5개월선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가 드디어 역시 5개월선을 돌파해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선을 돌파해준다는 건 역시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주봉에서 SK바이오팜하고 마찬가지로 20주선을 회복해주려고 있죠. 근데 20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역시나 다음 주에 5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때 5선 안 깨고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모여있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만 틀어서 갈 만도 하고 만원짜리가 30만원짜리가 또 6만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해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일봉에서 이제 급등하고 있죠. 이날도 9.21% 쉬었다가 다시 18%, 이날도 12%. 이게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에 물리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5일선이나 20일선이 따라 올라갈 때 당분간 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 2주 뒤에 21선을 찍고 다시 돌아 나간다? 그러면 이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지금 며칠간 상승세를 이끌고 있죠. 근데 기관들이 잠깐 차익 실현하고 나오게 되면 일봉에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물론 더 이렇게 바로 날아갈 수도 있죠.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21선 같은 걸 지켜주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나아요. 아직 월봉에선 전체로 추세가 하향 중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고 이 부분에서 추세 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지만 아직은 좀 높은 자리입니다. 이 월봉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일봉에서 자리가 높기 때문에 월봉은 이 주식의 전체적인 추세를 말해주죠. 추세가 하향이었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턴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거고 주봉에서 보면 추세 턴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20주선까지 돌파해주면 다음 주에 20선 위에서 매수하면 되고 못 들어주면 5선 근처까지 밀렸다가 하는 이 자리가 일봉에서는 결국 21선 같은 자리들을 지켜주고 나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원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많이 근심 걱정들이 좀 크실 텐데요. 이제 바이오주들이 웬만큼 전부 다 대바닥을 찍었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주 중에 특징들을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대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만한 그런 위치들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